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 각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제조업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나오는 데 비해서 기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글쎄 별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 중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비단 이 같은 현상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부분인데요. 이 시간 통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2분기 어닝 시즌 맞아서 제조업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은 FRB 예. 100주년 번행 견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오늘 그 해설을 해드릴 거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예.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어닝 시즌을 맞아서 네. 이 대목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그 기업 실적 발표가 몇 개의 기업에 그쳐나지 않습니다는 지금까지 그 2기 분기 기업들 실적의 그 전망치 나온 거 보면 대체로 발표된 것도 그렇고 전망치도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비교적 좋은 반면에 IT와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좀 상당히 좀 부진한 이런 거로 나오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 대비해서 실적 전망이 좀 다소 둔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사실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조업 관련된 실적이 IT 관련된 이런 기술제 실적을 이렇게 뛰어넘을 경우에는 지난 제 기억으로는 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에서 보면 한 10년간의 트렌드를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요 흐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실제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발표되고 네. 이와 같은 그 전망 예상치에 어떤 그 실적치에 그대로 반영되느냐. 이 여부가 향후의 그 세계 주력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증시의 그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한 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업종별로 한번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중시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또 그런 그 결과가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오바노믹스, 예. 일본의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 그다음 중국은 그 시진핑이 이제 최고 주석입니다는 예. 경제 정책은 러커창이 하기 때문에 러커창이 하기 때문에 리코노믹스, 러커노믹스에서 대부분 다 노믹스 이렇게 추진한 상태거든요. 예.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시겠습니다. 이런 노믹스를 붙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국제금융시장에서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오바마노믹스, 아베노믹스, 리코노믹스 전부 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오바마 정부는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이런 산업을 끌어들이는 상황에서 제조업 증시의 그 오바노믹스에서 리쇼링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을 아주 강력하게 미는 형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예. 아베노믹스도 엔저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인데 엔저를 왜 유도할까? 일본은 그 상징성이 강한 것이 수출입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밀렸던 것이 일본의 그 전자업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써니가 다시 살아난다. 뭐 도요타가 다시 살아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나라의 현다이도 제차다. 뭐 이런 쪽에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네. 바로 그 엔저 정책이 이제 효과를 보면서 사실상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어떤 핵심적 골격에 맞아서 그렇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보더라도 지금 균형 성장 속에서도 역시 수출이 갖고 있는 제조업을 끌어올리기 전에는 중국의 지금 경기 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정책에서 다시 리코노믹스의 전통적인 제조업, 집약적 산업, 노동 집약적 산업을 비롯한 이런 산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예. 기여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독일은 아시겠습니다는 특별히 무슨 노믹스다 이렇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독일 하면 뭐입니까? 서비스보다는 전통 제조업이죠. 예. 아주 지속 가능하게 일관성 있게 전통적 제조업 정책을 취해서 세계 각국들이 전부 그 제조업 증시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독일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이들 국가가 제조업에 중심을 두는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제조업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지요? 상당히 살아나고 있죠. 지금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부진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강한 예.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다 좋은 게 이게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이제 진행자께서 미국의 그 도매 재고가 줄어들었다. 예, 줄었습니다. 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상당히 기업 활동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줄면 앞으로 뭐냐 기업들의 그 소비자의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상품의 그 양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은 뉴욕 월가에서 주가가 올라간 데에는 버냉키의 실망, FOMC의 출구 전략이 더 가시화되는 데 실망해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한 전일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역시 미국에서 가장 제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정확하고 대표 지수가 공급 관리자 지수, ISM 지수다 이렇게 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ISM 지수가 5월 달에 49에서 지난달에 50.9로 해서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그 재고 판매 관련된 지수가 감소로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 제조업의 상승은 도증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발표했습니다는 일본의 대표적인 그 제조업 관련된 단칸 지수라고 있거든요. 단칸 지수도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대부분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PMI 지수 같은 소위 이 지수가 그제 발표했습니다. 50.1로 해서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이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돋보이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대부분 관련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역 지표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수출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MI 지수가 제조업 관련된 지수가 괜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제조업 지표는 다른 지표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그래서 사실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런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제조업 관련된 단기 지표들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 산업 중에 제일 이끌어가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도 IT 업종이 주력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인지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버냉키 의장의 100주년 FRB 창립 100주년 이렇게 역사에서 그 기념연설에서 우리가 좀 건질 게 뭐 있을까? 건질 게 없지만 건질 게 뭐 있을까 하는 각도에서는 저는 오늘 그 한국경제TV에서도 이 내용의 그 중요성을 해서 이렇게 중계를 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는 저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딱 한 가지는 건질 수가 있습니다. FRB가 창립 1913년 이렇게 창립할 때 금융 안정, 그 다음에 물가 안정,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해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했습니다는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듀얼 맨다이트는 뭐냐면 FRB가 두 가지 의무사항이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물가 안정 요 내용에서 또 한 가지는 고용 안정 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버냉키 의장의 100주년 FRB 기념연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향후의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FRB가 작년 12월 달에 작년의 마지막 FRB 회의를 하면서 사실 물가는 안정돼 있다. 안정돼 있는 물가는 왜 이렇게 고집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FRB의 그 많은 이러한 그 유지 경비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FRB의 어떤 설립 존재를 위하면 다른 쪽의 목표를 둬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때 당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을 그 소중하게 얘기하는 김정일 총재 발언이 있을 때 이 내용 가지고 아주 제가 강도 있게 비판한 적이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때에 사실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일자리 창출 정책을 이렇게 새로운 고용 목표제로 이렇게 도입했다 하는 내용을 아주 의미 있게 해설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듀얼 맨다이트에서 물가 안정 플러스 고용 안정. 이게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는 왜 이렇게 고용을 중시할까 했을 때는 지금 각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뭘까? 진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뭘까? 경제수장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뭘까 했을 땐 역시 고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수단이 이렇게
임금 같은 이런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방송을 맡고 계시는 박 PD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면 좋겠습니까? 하면 자기 자신의 목적은 임금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근로자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바람일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게 잘못되면 지금 얼마큼 과거와 다른 것은 정부에 비해서 이게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뭐에 해서 국민들의 비판 창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바로 해당 정부의 비판이다라고 불만이다라고 사회 병리되다 보니까 이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볼 때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고용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IT는 성장이 되더라도 소위 jobless recovery, 소위 고용 창출 없는 경제 성장이 된 데 반해서 전통적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다 보니까 이 주력 산업에서 산업 정책의 주력에서도 IT 기술업종보다는 사실 고용 창출 계수 국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게 경제정책에서 후진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T 업종만 선진성이 있습니까? 제조업도 굉장히 소중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의 선입견에서 보면 IT는 이상하게도 과거 우리나라의 벤처 해다 해서 여기 가면 세계적으로 선진 기업이 되는 거고 전통적 제조업을 고수하면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근데 절대 잘못돼 있다. 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에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고용이 각국 경제에 있어서 비중이 커졌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IT 업종보다는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NBR 미국의 경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를 판단하는 이런 중요한 이렇게 기관인데요. 여기서 내온 특별 보고서 보면. 세계 각국들의 어떤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볼까? 또 과거의 인식과 이론이 왜 통하지 않을까? 해서 루비니 교수가 노멀의 반대 앱노멀, 비표준에 하나 더 붙여서 뉴 앱노멀 소사이티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존의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인식도 안 통하고 우리가 배웠던 이론도 안 통하고 여기 앞날도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뉴 앱노멀 소사이티가 될까 했을 때는 역시 주력 산업에 있어서 IT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2G 그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금융인 중에서 CEO분 중에서는 당신은 스마트폰도 안 쓰고 그렇게 선진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지다 보니까 경기에서 미니 사이클에서 보면 주기가 단기화되고 자 올라갈 땐 쭉 올라가고 내려갈 땐 쭉 내려가는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자 주기가 짧아지고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떨어지니까 경제 주체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뉴 앱노멀 소사이티가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국민 생활이 안정이 되려면 자 인식이 통합이 되고 이론도 통합이 되고 앞날도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길어야죠. 그죠? 라이프 사이클이 한번 회복세 타면 오랫동안 가고 그래 이제 예측이 되고 지속 가능한 그렇습니다. 침체되면 좀 오랫동안 침체가 되고 그리고 정점도 좀 낮고 저점도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제조업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이렇게 길기 때문에 사실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국민 경제 생활, 재테크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 주력 산업 분야에서 이 전통적 제조업을 외면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산업 정책의 균형을 가져가는 이런 시점에서 전통적 제조업이 사실 선진국에서 불이 붙어서 중시하는 거고 이게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 거고 그것이 반영되는 단기 경제 지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가장 어려운 가운데도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첨단 산업이다 늘 또 새로운 산업을 찾아서 그것만 쫓다가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이제 부활시키려다 보니까 각국에서 산업 정책도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 정책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산업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인과성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효과를 보려면 새로운 제조업을 중시한다 해도 새로운 제조업을 공장 설립해서 자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해서 손익분기점 지나려는 과거의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방법을 하면 사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니까 당장 급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기존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업정책에서 정부의 세제라든가 각종 지원에서 제조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IT 위주의 입장에서 균형을 가져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제조업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가 있느냐? 한국도 지금 한국 내에 제조업의 홀대 정책으로 해서 밖에 나가 있거든요. 미국도 밖에 나가 있거든요. 들어오면 됩니다. 이게 리시어링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일자리 정책을 리시어링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이고요. 미국은 보다 강조해서 일자리 마그네틱 정책. 마그네틱 뭡니까? 진행자분이랑 저랑 요새 초반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다가 지금 아주 박자가 잘 맞는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박자가 잘 맞는다는 것은 서로 공짝이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석처럼 끌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의 산업정책을 육성한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리시어링 정책에 한 발 더 나가서 마그네틱 폴리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정책, 끌어들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의 육성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변환기 사회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을 주는 소위 세컨드리 M&A 시장에서 제조업이 나오는 물량을 주워서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리시어링 정책, 마그네틱 폴리시, 세컨드리 M&A 시장에서 기존의 물량이 기업의 퇴물이 빨리 정리가 돼야 새로운 업적이 빨리 정리돼야 그만큼 부실 기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경제가 크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리 M&A를 통해서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원님과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항상 빨리 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중국판 레이거노믹스 언급을 해주시면서 한국판 레이거노믹스, 우리 경기 살리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국이 이렇게 제조업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레이거노믹스의 경제 주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상 최근에 보면 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분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는 사실 경제수장 이렇게 딱 대비해서 보면 오랜만에 이렇게 최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민주당의 홍종학 이렇게 해서 경제 입법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랜만에 옳은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의식을 좀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뭐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제발 좀 현실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 경제수장이 더 뛰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핍조로 공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무조건 되고 이제 경제주체를 뛰어놀게끔 해라 하는 이 내용에 부분적으로 입법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는 한다는 사실 방향성은 옳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IT 위주에서 IT 위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통적 제조업을 같이 해서 균형감을 가져가는 그리고 국민 입장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IT는 괜찮고 제조업은 안 좋다 하는 이 시각에서 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제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그 월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투자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선진기업, 제조업은 후진기업 이런 식의 이분법 자극에서 한국의 산업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투자자 입장에서 빨리 건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교적 현실인식을 제대로 읽고 계시다 하는 것은 바로 한국판 리시어링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이 내용이 강하게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닿고 이 내용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 어깨를 같이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유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제조업이 뛰어올 수 있는 경우 규제를 좀 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한국도 수출 제조업이 중시하다 보니까 좀 환율은 좀 수입업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좀 환율을 좀 높게 유지해서 제조업들이 지금 공장을 설립해서 가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한국 기업 들어오고 환율 유지해서 제조업의 채산성을 개선시켜주면 한국의 그 위기 극복에 도움되는 수출의 상징성을 감안해 볼 때 수출 산업이 커지고 수출 산업이 허심한이에게는 전후방 연관효과 포워드 백워드 링키지 이펙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파급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제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오늘
각국들이 전통적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 정책이라든가 한국의 경기 문제를 풀어갈 때 굉장히 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2분기 어닝 시즌에 제조업 르네상스가 기대되는 배경과 함께 각국 산업 정책의 흐름까지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